이렇게 가야죠, 뭐. 그렇죠? 여러분, 강당에 오신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에 절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병원에서도 인간이 사는 곳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것 없이도 잘 살았지만은 현대에는 이것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이것 없이는 할 수 없는 이것은 철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와,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가 BC 550년, 그 철학자 그리스의 탈레스가 발견했습니다. 교류와 직류 송전 방식을 체계화시키며 발명이 되어집니다. 누가요?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이 이것을 이제 발명합니다.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이 지구는요, 지금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스마트폰 뭐로 되는 거예요? 예, 전기로 되는 거예요. 전기 없으면은 먹통이에요. 이 컴퓨터 뭐? 전기. 이 전등 뭐예요? 전기. 난방 뭘로? 전기. 우리가 촬영하는 모든 검사 기구들 다 뭐? 전기. 자동차 뭘로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가요. 그런데 혹시 전기가 단전, 정전이 아니고 그냥 아예 끊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2011년 9월입니다. 순환 정전. 초가을 늦더위로 급증한 전력 수요를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정전이 되자 아파트 승강기에 갇힌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어둠에 쌓인 채 일손을 놓았습니다. 불이 꺼진 마트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행이 중단된 상점도 속출했습니다. 몇 시간 정전에 620억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던 73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교통 신호등도 뭐야 다 목통이 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미국, 캐나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입니다.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전 사태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가 났는가? 약 72조 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고요. 병원이 정전돼 봐요. 물론 비상 발전기가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는 전기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전기를 꽂을까요? 우리 신체에 전기가 발생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심장입니다. 요 심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동반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가 발생되어집니다. 이거 발전소예요. 따라하세요. 동반결절. 이게 우리 몸의 심장의 발전소입니다. 동반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변전소, 방실결절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중간 변전소예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보통 2만 볼트라고 하면은 그 2만 볼트가 송전이 되어지면은 중간에서 뭐요? 2만 볼트 바로 가정으로 배달 안 되죠. 중간에 뭐가요? 변전소에서 220% 낮춰서 가정으로 넣어. 이게 바로 방실결절이라는 것이 변전소예요. 그리고 방실결절에서 뭐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히스속이라는 심장 내에 전선이 있어요. 그 전선으로 전보가 됩니다. 이 전기가 딱 전해져서 드디어 심장이 쿵쾅하고 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전기 없으면은 바로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는 게 요 방실 결절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동방결절에서 전기를 만들지 못할 때 딱 심장마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 숨을 쉬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다 전기가 필요해요. 자, 보면은요, 체온도 2.4에서 4.8와트의 전기가 필요하고, 숨 쉴 때에는요 1와트의 전기가 필요되어지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0.93와트, 심박동 1.4와트, 팔 운동할 때 60와트, 손가락 움직일 때 6.9 미리 마이크로와트, 또 뭐 발걸음 걸을 때 67와트 등등 해서 우리의 몸이 다 이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기계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다 체온이 유지되어지고 호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증발도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몸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찌꺼기, 요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요? 물이 공급돼야지 또 이게 다 되어지고, 그 심박동, 호흡운동, 몸 운동 전체가 다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기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자, 전기 중요합니까? 체외적으로도 전기가 필요하고 체내적으로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AI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었어요. 전기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전기는 세포 안팎의 이온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로 생체 전기라고 합니다. 이온 움직임은 이온 펌프에 의해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생체 전기의 발생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AI가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세포 안팎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온이 들어가면서 안정 상태가 깨지면 양이온이 음이온을 부릅니다. 음이온이 양이온을 부르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아까 그 동방결절 봤죠? 전기가 만들어진 발전소. 그 발전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이온의 세 종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요 세 가지 이온 이 성분들이 서로, 나트륨이 들어가면 칼륨이 빠져나오고,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 이거 칼륨, 나트륨, 칼슘, 나트륨, 이온 뭐 이렇게 나트륨이 계속 서로 교환되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기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생체 전기는 인체의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숨쉬고 말하고 즐기는 모든 인체 활동이 전기적 신호와 전달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체 전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전도, 근전도, 뇌전도, 신경전도 뿐만 아니고 모든 세포마다마다에 다 전기가 발생합니다. 자, 심장의 전기를 측정하는 게 심전도, 근육의 전기를 측정하는 게 근전도, 뇌의 전기를 측정하는 게 뇌파 검사, 뇌전도. 모든 신경마다 뭐예요? 전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데, 건강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전기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절제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 뭐가요? 이 전기를 가장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를 쉽게 짠 하고 켜는 방법, 설탕을 먹으면 짠 켜집니다. 자, 단 거를 먹으면 뭐예요? 기분이 좋죠? 이때 기분 좋게 하는 스위치가 딱 켜진단 말이에요. 설탕을 먹을 때, 또 소금을 먹을 때, 설탕 먹을 때 이 화학 조미료도 켤까요, 끌까요? 적당히 먹으면 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전기를 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 또 뭐예요? 물. 또 뭐예요? 온기. 체온이 떨어지면은 전기 발생이 떨어져요. 이게 적정 온도 36.5도를 딱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기가 가장 잘 발생할 수 있고, 산소가 끊어지면 뭐요? 전기가 꺼져요. 죽죠.
그리고 또 뭐요? 물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전기가 꺼집니다. 자, 이렇듯이 전기를 이제 일으키는 각종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 주제 이 고추입니다. 자, 고추. 예. 고추가 아닙니다. 고추입니다. 고추. 자, 이 고추. 자, 고추를 먹을 때 전기가 켜질까요? 꺼질까요? 켜질까요? 꺼질까요? 과연 암 투병하면서 또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고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추. 자, 물을 마실 때와 매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뇌 반응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을 마셨을 때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경우에는 뇌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반면 매운 음식을 섭취하자 5분도 되지 않아 뇌가 안정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물을 마실 때는 뇌가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뭐예요? 뇌가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단 말은 뭐예요? 안정된 반응. 뭐 있다는 거예요? 켜진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 말을 들어봅니다. 매운맛의 특징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리고 잠시 다른 복잡한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뇌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엔돌핀이 막 활발하게 생성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운 것을 먹을 때 뭐예요? 확 달아오르죠. 그때 전기가 사실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 식으로 엔돌핀이 쫙 나오고 그 엔돌핀이 뭐요?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 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뭐요?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고. 자, 그래서 이 매운맛 섭취하게 되면 대뇌에서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엔돌핀에 의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자, 결국 뭐요? 스위치가 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추 하면은 정겹습니다. 왜요? 옛날 시골에서 고향에서 살 때 이제 고추 농사를 항상 짓고 풋고추 먹기도 하고 여름철에 그 고추가 익어지면은 뭐예요? 겨울에 이제 가을에 이걸 따서 말리기도 하고 뭐 아주 정겨웠던 이 고추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추의 그 매운 성분을 캡사이신이라고 하는데 그 캡사이신은 과연 암 투병에 어떤 역할을 할까 보겠습니다. UCLA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생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인간의 전립선 암세포를 생쥐에게 이식시킨 뒤 선별적으로 고추 성분인 캡사이신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캡사이신을 투여한 생쥐의 전립선 종양이 투여하지 않은 쥐의 종양 크기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캡사이신이 암세포의 자체 사멸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자, 고추의 매운 성분이 항암제라는 거예요. 고추의 매운 성분 캡사이신을 축출해서 암 발생한 쥐에게 투여했더니 사라졌어요. 암세포가. 그렇지 않은 쥐는 그대로 있었고요. 자, 고추의 영양 성분 좀 보겠습니다. 각 고추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매운 청양고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했고요. 풋고추와 오이고추에는 수분이, 또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자, 캡사이신 외에도 고추에는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 등등이 이제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고추의 가장 중요한 성분 캡사이신인데 요 매운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서 비타민 산화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그 비타민이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으면 산화돼 버려요. 산화. 이 산화가 뭐죠? 연소되는 것은 태워지는 거고 산화는 뭐예요? 산소를 만났을 때 산소가 변식한 게 녹슨 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이 부패되는 것도 산화되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고 뭐예요? 그 성질이 변하는 게 산화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도 산화가 돼요. 단백질도 산화가 돼요. 지방률도 산화가 돼요. 탄수화물도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의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뭐예요? 이 매운맛이 막아준다고 말해요.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키면서 내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위장, 소장, 대장, 내장 기능을. 그러면서 매운 캡사이신이 체내 독소까지 제거해야 돼. 디톡스까지 시켜주네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캡사이신, 이게 중요합니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뭐예요? 매운맛이라 이거예요. 매운맛 좀 볼래? 탁. 예? 캡사이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영양학계에서 매운 고추의 성분 캡사이신이 하는 역할이래요. 괜찮죠? 또 이 고추는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며 고추의 비타민C는 귤의 9배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증진시켜주고 체력을 신체를 활력하게 해주고 요 특히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활발하게 해주고 비만도 예방해주는 것이 요 캡사이신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고추에 있는 성분들이 체지방 분해를 해줘요. 그 연소까지 해줍니다. 이 매운맛이 뇌신경을 자극해주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뇌 활동까지 자극해주고 그래서 이 매운맛이 살균작용, 배탈 방지,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면서 심지어 고추의 비타민 A는 눈을 좋게 해준다 이거예요. 고추 좋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에덴요양병원에서는 김치도 매운 김치 드리고 또 때로는 뭐요? 야채와 함께 고추도 드리고 또 이 쌈장하고도 뭘 드려요? 예, 저 좋은 고추 시골에서 사가지고 온 그런 좋은 청정 고추장도 드리고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운맛을 선호하는 한국인들. 음식 먹다 보면 과연 이걸 사람이 먹을 수 있나? 매워도 너무 맵게 먹죠. 매운맛이 이 매운맛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매운 음식 광고. 경쟁적으로 더 맵고 더 자극적인 맛의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 광고를 통해서 매운맛 열풍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인이 고추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레드올릭에 빠진 대한민국, 요 고추 없이는 못 삽니다. 한국인들의 고추 섭취량은 1인당 연간 약 3.7kg, 세계 최고 수준. 자,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문제는 생각해봐요.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위장이 괜찮을까? 소장은 괜찮을까? 자,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영양학자들 또 의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것 중에 대표적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만 3일 동안 먹었던 영진 씨. 3일 동안 매운 음식만 먹게 한 사람의 위 내시경을 합니다. 뭐 크게 뭐 심각할 만한 병변은 없었고요. 헐지 않았어요? 건강하십니다. 아직은 튼튼하십니다. 좀 헐었죠. 위 염증이 좀 발견됐죠. 캡사이신이 과연 위벽에 손상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딱 정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자, 그래서 매운 캡사이신이 이건 이제 영양학계, 의학계 이제 공통적인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매운 캡사이신이 위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추의 문제는 뭘까요? 자, 캡사이신이 이렇게 우리의 몸에 좋은데 이것이 크게 해롭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이제 이 전문가의 얘기 말 끝에 뭐가 나오냐면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고추가 좋아도 많이 먹거나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고추, 매운 이 김치, 비빔밥, 떡볶이 3대 매운 음식이죠. 김치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빔밥에도 남녀노소 간식으로 사랑받는 떡볶이에도 꼭 들어가는 고추. 자, 과연 그러면 이 고추가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좋다고 이제 연구가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문제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운맛 때문에 단맛을 못 느껴요. 매운맛 때문에 짠맛을 못 느껴요. 매운맛 때문에 밀가루 음식이 막 먹혀요. 매운맛 때문에 식품첨가 화학 조미료 맛을 못 느껴요. 뭐 때문에요? 고추의 이 매운맛 때문에 단맛, 짠맛, 식품첨가물 들어가는 것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설탕, 과도한 이 소금,
식품 첨가물, 화학 조미료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자, 한 예를 듭니다. 이 매운맛이 실제로 단맛, 짠맛, 식품 첨가물을 다 끌어안고 그냥 먹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대표적인 고추장의 제조 과정을 봤더니 바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은 같은 제조원에서 만든 것이라도 맛과 내용 함량을 달리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18개 제품 중 CJ 제일제당의 제품이 6종 있었고 제조원이 대상인 제품은 4종. 진미식품과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고추장의 30여 종이 훨씬 넘는데 그 고추장을 영양학자가 분석을 해보니 이런 현실입니다. 네, 제가 떡볶이 양념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만들 때 고추장 이만큼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설탕을 들이붓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맞아, 그 아줌마도 저렇게 부었어. 자, 핵심 문제는 뭐냐면은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고추장이든지 된장이든지 간장이든지 그 속에 대표적인 고추장만 얘기합시다. 고추장의 3분의 1이 설탕이에요. 백설탕. 여러분,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매운맛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매운맛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악몽을 많이 꾼대요, 밤에. 그러니까 너무 맵게 먹으면은 잠자는 것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의 문제는 이런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고추장 때문에, 매운맛 때문에 과식, 폭식의 주 요인이 매운 음식 맛이란 말이죠. 맛있잖아요. 막 당기잖아요. 매우면서도 막 땀을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고추의 이 그 성분들이 매운맛이 이런 것들을 인체에 가득 먹게 유입시키게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운맛은 캡사이신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이 매운맛 때문에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고 나도 원치 않은 뭘 먹어요? 단맛, 짠맛, 첨가물, 화학 조미료 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아서 먹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속아서 인간이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을? 선악과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꾀는 자니까. 누가 꾀요? 사탄이 사람을 꾀요. 꾀니까 그가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코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속아서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죽게 된 인간에게 다시 제정신으로 죽기를 선택했다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지만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야. 그런데 매운맛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매운맛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짜고 달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속아서 우리가 매운맛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으니 이제는 깨끗한 음식을 주로 많이 먹자. 현미 채식하고 또 소식해서 충분히 오래오래 서식 오래 씹어 먹고 삼시세끼를 잘 규칙적으로 먹고 가급적이면 싱겁게 먹으면서 식품 고유의 맛을 먹자. 그때 매운맛을 같이 곁들여주면 그 매운맛을 느끼면서 식품 고유의 맛을 채소만 느끼고 곡식의 맛 느끼고 그 순수한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매운맛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몸에 해로운 것도 그냥 몸에다 유입시킬 수 있으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래요. 제발 근신하고 깨워라. 꾀미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매운맛에 중독된 현대인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지만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살죠. 정신없이 바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시간이 없고, 장년 때는 정신이 없고, 노년 때는 미안합니다, 형편없고.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신체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제발 돌이키라.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놓고 할 테니까 네 자유의지로 제발 문 좀 열어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날개를 펴올게. 내 날개 안으로 들어와라. 뉴스타트 제발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꾸만 재촉하니까 뭐예요? 지체하니까는 천사가 재촉해서 이끌어 주시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둘러 진쳐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힘을 돕고, 오늘 예수님을 도왔던 이 천사의 도움을 여러분 받아서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건강을 다 회복하시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경화 말기 20대, 40대 초반에 여인이 왔습니다. 간경화 말기가 되었는데 급성 간경화 말기가 된 거예요. 이분은 20살에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교장 선생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아들, 교장 딸 서로 뭐 이렇게 잘 통하겠죠. 결혼은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4대 독자예요. 5대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어요. 둘째도 딸을 낳았어요. 셋째도 딸을 낳았어요. 셋째 딸 낳고 산후조리하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남편이 들어와서 아들도 못 낳느냐고 폭행을 합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한지. 넷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당당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달랐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든지 넷째 아들을 낳아주고 시어머니에게 던져놓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5년 동안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삽니다. 밤낮이 바뀌고 또는 막 마음껏 살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간경화 말기에 진단받고 병원 치료 불가 판정받고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아름다운 꽃들과 분위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나무들, 모든 참가자들과 직원들의 미소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봉사, 유쾌한 시간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내리는 감동적인 말씀 등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달, 두 달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에 다니면서 그의 차 트렁크에 부적을 붙여줬는데, 그 여러분 알루미늄 부적이 있거든요. 예, 차 교통 뭐 사고 나지 않고 운행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이제 믿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떼려고 하니 자신이 없어요. 벌 받을까봐, 악신들의 벌 받을까봐 어느 날 노크를 했어요. 제 차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좀 떼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갔죠. 딱 붙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좀 해야 되겠죠. 그 차 트렁크에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뗐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는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는 육신의 병이 낫는 것에 앞서서 마음의 고통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남편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저의 이 마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병이 낫는 것에 앞서서 그동안 속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제대로 볼 것도 못 보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컸고 그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딱 느끼고 보니,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병 낫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낫는 게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뭐요? 마음의 고통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병 낫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 정도는 좋아져요, 분명히. 하지만 그 정도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암이 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 이상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신유 임봉, 인간이 봉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한단 말이에요. 입만 떡 벌리고 노만 있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치유가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100%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 낫기를 바라지만 다 낫지 않아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선택. 바로 이거예요. 내 육신의 병에 낫는 것이 앞서서 내 마음의 고통,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남편, 시댁 식구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의 치유가 있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뒤에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마저 용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전화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야.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아. 그쪽에서 남편이 막 엉엉 울어요. 아니야, 내가 당신 얼마나 함부로 했고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여보 내가 더 미안해 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 남편과 전화를 통하여 완전한 화해와 용서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떠안고 살아왔던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자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켜진 거예요?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전기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다음 뭐 증오, 원망, 그 어두운 상태에서 치료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고 치료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니까 뭐요? 막 스위치가 켜지네요. 세포 스위치가 켜지네요. 네. NK 스위치가 막 켜지네요. 그래서 뭐요?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행복 호르몬이 쫙.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러한 마음의 축복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몸까지 좋아져 힘이 생겨나고 간이 나빠 검었던 얼굴도 좋아지고 황달했던 눈도 밝아지고 당뇨도 백약을 의지 않고 식전 혈당이 80% 나와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박수! 와!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뉴스타트예요. 이게. 이번에 이야기는 1998년 제가 여수병원에서 일했을 때 그때 경험입니다. 이분은 지금 할머니가 다 돼서 몇 년 전에 약 한 30여 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뭐요?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이분의 이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아직 솔직히 이렇게 못하거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몸이 병든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뉴스타트예요. 새로운 뉴스타트가 진정으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예. 그때 이분과 함께 불렀던 이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꿈 때문에 자, 악보 보면서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운맛의 고추는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고 캡사이신은 오히려 항암제 역할도 하고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몸의 면역력도 촉진시켜주고 아주 좋은 기능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추의 매운맛에 감추어진 짠맛, 단맛 등등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많이 유입이 되어서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는지, 그래서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매운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슬쩍 죄의 찌꺼기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뉴스타트를 잘 순수하여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건강하게 하는 그 일이 이 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빨리 나으십시오. 올 봄에는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돌아가십시오.